이란과 미국의 갈등이 그 끝을 모를 만큼 극에 치달으면서 군사적 충돌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란과 미국 그리고 주변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전쟁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서로 말을 하고는 있지만 현재 중동의 군사적 위기는 거의 임계점에 다다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란과 미국은 왜 이렇게 깊은 갈등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며 정말 이런 갈등은 결국 전쟁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란과 미국의 전쟁은 또 이스라엘에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오늘 브레드 브리핑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란과 미국이 군사적 충돌을 앞둘 만큼 갈등의 골이 깊어진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란의 핵 개발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란은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 개발에 목을 매려는 것일까요? 이미 이전 브레드 브리핑에서도 여러 차례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간략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죠. 1980년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이란을 침공하면서 이란은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것을 계기로 이란의 핵무기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게 되었고요. 이란의 영원한 적국인 이스라엘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들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란은 세계 최대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다 민간용 전력 생산을 위해서 핵 개발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핵 개발 관련 시설들을 운영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란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002년 8월 이란의 제야단체인 저항국민협의회가 핵 개발과 연계된 두 개의 국제원자력기구 IAEA 미신고 시설의 존재와 세부 관련 정보를 폭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핵 개발이 결국 핵무기 개발이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죠. 이때부터 국제사회는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란의 가장 중요한 수입원 중에 하나인 원유 수출기를 막고 이란과의 모든 금융 거래를 차단했습니다. 그러자 이란은 당연히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란 국민들의 삶은 그야말로 도탄에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란은 결국 2013년 강경파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 다음 11대 대통령으로 온건파로 알려진 하산 로하니를 선택하게 되고 마침내 2015년 7월 14일 미국의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주도했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 이사국인 미국과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이 5개 나라와 독일은 이란 사이에 JCPOA 핵협상을 타결하게 됩니다. 이 핵협상에서 이란은 더 이상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세상에 선포를 했습니다. 그 대가로 국제사회는 그동안 묶여 있었던 경제 제재를 풀어주면서 원유를 다른 나라에 판매할 수 있게 되었고 외국에 묶여 있었던 예전의 원유 판매금들을 다시 이란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핵협상에는 분명히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또 사찰해야 하는 주체를 국제원자력기구인 IAEA가 아니라 이란 스스로 사찰한다는 것이 핵협정의 내용이었습니다. 게다가 핵개발 시설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두고 더 이상 진행만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핵무기 제조를 위한 모든 프로그램은 중단하지만 고농축 우라늄 5%의 생산은 허용했던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생산한다는 것은 언젠가 생산량을 늘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전 세계 언론들은 이란이 마치 핵을 완전히 포기한 것처럼 착각을 했지만 오직 한 나라 이스라엘만이 이 부분을 계속 지적하면서 이란은 지금 전 세계를 향해서 거대한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목이 아프도록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란 핵협상의 주역이었던 미국의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란과 맺었던 핵협상은 최악의 협상이라고 주장했던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이란과 맺었던 핵협상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나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2017년 1월 이스라엘은 모사드를 이용해서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있는 한 창고에 몰래 들어가 0.5톤가량의 핵무기 기밀 자료, 수만 쪽의 문서와 거의 200개에 달하는 컴퓨터 자료를 빼내서 세계에 공개했습니다. 그제서야 전 세계는 이란의 실체를 어느 정도 알게 되었고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 감축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지난 2018년 5월 8일 이란 핵 합의 파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드디어 미국은 2018년 8월 7일 이란 산업 전반을 겨냥한 1차 대이란 제재를 재개합니다. 이때는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이나 개인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방식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끝나지 않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11월 5일 이란의 석유 수출과 수출 대금의 유입을 막는 2차 제재에 돌입하게 됩니다. 당시 무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이 이란의 석유 수출을 막는다면 분명히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제기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 상황이 좀 급박해졌습니다. 2019년 4월 8일 미국은 이란의 정규군이라 할 수 있는 혁명 수비대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면서 이란의 하산 루하니 정부를 불법 정권으로 선언하고 혁명 수비대와 관련된 모든 인사들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금지시키며 이들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이나 인사는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란도 역시 중동 주둔 미군을 똑같이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며 맞불을 놓았죠. 이란도 4월 21일 혁명 수비대 총사령관 자리에 강경파인 호세인 살라미 부사령관을 승진 임명하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4월 22일 이란을 한층 더 압박하기 위해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 적용의 예외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는 예외 없이 경제 제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7개국과 우리나라는 5월 3일 0시부터 이란산 원유를 절대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런 조치는 이란산 원유 수출을 제로로 만들어서 이란의 주요 수입원을 차단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란은 1년에 최소한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조 4천억 원을 못 벌어들이는 치명상을 입게 되죠. 이번 조치로 인해서 하루에 100만 배럴의 원유 공급이 줄어들게 되고 국제유가는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조치를 취하는 이유에 대해서 미국의 폼페이오 장관은 이란 지도자들이 파괴적인 행동을 바꾸고 이란 국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때까지 이란 정권에 대한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같은 날 이란은 당장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 사이의 바닷길을 말하는데 세계 원유 하루 물동량의 20%인 1,700만 배럴이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바다에 떠다니는 유조선 중에 3분의 1은 이 해협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데 이란이 이 해협을 가로막겠다는 겁니다. 미국은 또다시 5월 5일 B-52H 폭격기와 에이브라함 링컨 항공모함 전단 등을 중동 지역에 파견하고 이란은 그 다음 날인 6일 일부 핵 프로그램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5월 8일 이란의 하산 루하니 대통령은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JCPOA 일부 조항에 대한 이행 중단을 발표합니다. 핵무기를 더 이상 안 만들겠다라는 약속은 이제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란을 향한 고삐를 더욱 조여가던 미국은 드디어 5월 8일 이란의 주요 외화벌이 원천인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철 등 광물 분야에 대한 신규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 이란산 철광과 그 외 금속 제품을 항구로 들이는, 그러니까 이란을 향한 제재를 위반하는 나라는 적발되면 그 누구라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엄포입니다. 5월 10일 미국은 또다시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 포대와 수송 상륙함인 USS 알링턴을 중동 지역에 급파합니다. 이러는 와중에 5월 12일 아랍에미리트 근해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조선 2척을 포함해서 모두 4척의 상선이 공격을 받아서 구멍이 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물론 이란은 이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한 일이 아니라고 발뺌을 하고 있지만 미국은 즉각적으로 이것은 이란의 소행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5월 13일 미국의 뉴욕타임즈는 국방장관 대행인 패트릭 샤나한이 이란이 미군을 공격하거나 핵무기 개발을 계속 진행할 경우 최대 12만 명의 미군 병력으로 중동에 파견하겠다는 군사계획을 트럼프 행정부에 제출했다고 보도를 하게 되죠. 5월 14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2만 명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란의 정부 관계자도 역시 미국이 움직이면 우리도 그들의 머리를 칠 것이라고 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5월 14일 사우디아라비아의 동부 유전지대에서는 석유 수출항을 잇는 송유관을 겨냥한 드론 공격이 발생했죠. 사우디아라비아는 곧바로 이 공격의 배후에는 이란이 있다고 지목을 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또다시 15일 성명을 내고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긴급 업무 담당자를 제외한 모든 직원들은 상업 운송 수단을 이용해서 가능한 한 빨리 철수하라고 권고를 내리게 됩니다. 중동에서 곧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분위기가 점점 더 짙어지게 된 것이죠. 같은 날 아미르 하타미 이란 국방장관은 이란은 어떠한 위협과 과한 요구도 맞설 수 있다며 최고 수준의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미국의 테러리스트 명단에 오른 이란 혁명수비대의 호세인 살라미 소령은 적과 전면 대결이 임박한 상황이라고 밝히기도 했죠. 5월 16일 이란 군부 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인 거셈 술라이만이 이란 혁명수비대 쿠두스군 사령관이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현지의 민병대원들을 대상으로 전쟁에 대비하라는 말을 했다고 영국의 가디언지가 16일 날 보도했습니다. 5월 17일 이란 파르스 통신에 따르면 이란 정예군 혁명수비대의 무함마드 살레 조카르 부사령관은 이란의 단거리 미사일로도 중동 골프만 지역의 미군 함정을 모두 쉽게 타격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미국은 중동 지역에서 새로운 전쟁을 일으킬 능력이 없다고 미군을 조롱했습니다. 5월 19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싸우길 원한다면 그것은 이란의 공식적인 종말이 될 것이다. 그러니 더 이상 미국을 조롱하지 말라고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같은 날인 19일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와 뉴욕 타임즈 등에 따르면 페르시아만 상공 일대에 미국이 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미국과 중동 지역 주요 국가가 이란, 이라크에서의 자국민 철수를 권고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미국과 이란 두 나라는 모두 전쟁에 대비한 듯 자기 세력 모으기도 시작을 했습니다. 아랍어권 일간 아샤르크 알 아사우트에 따르면 미국은 이미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해서 아라비아 반도 주변 여러 국가에 미군 배치 허용을 요청했고 해당 국가들은 이를 승인했다고 합니다. 자, 중동은 이렇게 점점 긴장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렇게 미국과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위기감에 유가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요.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원유는 전일 대비 1.4% 상승한 배럴당 62.87달러로 장을 마감했고요. 영국 브렌트유도 비슷한 시각 1.3% 오른 배럴당 72.7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올 여름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CNBC가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은 제가 이 브레드 브리핑을 녹화하고 있는 날까지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녹화분이 방송이 될 때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시청할 때쯤 상황이 더 심각해질지 아니면 이런 상태가 계속 유지될지 또 아니면 최고의 긴장 관계가 많이 누그러지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고 미국은 그런 이란을 절대로 두고만 보지 않겠다고 하는 것에 변함이 없다면 설사 지금처럼의 긴장 관계가 며칠 뒤에 잠시 누그러질지 모른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다시 이런 갈등은 또다시 드러나게 될 것이며 결국엔 극한 상황까지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렇게 미국과 이란이 극한 상황까지 치달아 오르다가 결국 군사적 충돌까지 이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언론들이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몇 년 전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과 비교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란은 이라크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죠. 이란의 군사력은 이라크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만만한 상대가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미국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된다면 이란은 어떻게 대응을 하게 될까요? 우선 이란의 미사일은 저 멀리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란은 당연히 그들의 미사일을 이스라엘로 향하겠죠. 그동안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아주 가까운 동맹 국가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선언한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미국의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왔고 또 골란구원 역시 이스라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해왔죠. 그러니까 이란은 미국 본토를 공격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 미국을 공격하는 것과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지난 5월 12일 이스라엘의 에너지 수자원 장관인 유발 스타이니츠는 이란과 미국의 대립이 격화되면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직접적 또는 지원하는 무장 세력을 개입시켜서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란과 미국 사이 혹은 이란과 이웃 나라 사이에 어떠한 충돌이 일어나면 이란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헤즈볼라나 이슬람 지하드 등 무장 테러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이란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북쪽에는 레바논과 시리아가 있죠. 레바논 남쪽에는 이란의 군사적,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헤즈볼라가 있고요. 시리아에는 이란의 군사기지가 12개나 있으며 그 군사기지에선 이스라엘을 향한 미사일 기지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타임 오브 이스라엘이라는 매체에 따르면 이란은 현재 시리아에 최소한 10개 이상의 군사기지를 설치해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중에 3개는 지휘사령부, 나머지 7개는 전술기지인데 실제로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을 할 수도 있도록 여러 활동 전선 부근에 설치했습니다. 지난 2017년 영국의 BBC 방송은 이란이 시리아 내에 영구적인 군사기지를 건설 중이라고 아주 자세히 보도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이란과 미국이 전쟁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단순히 미국과 이란만의 전쟁이 아니라 이란은 언제든지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통해 그리고 시리아의 이란 군사기지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또 남쪽의 하마스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끊임없이 로켓포를 쏘아대는 확전의 가능성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죠. 지난해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언제나 동일하다. 이스라엘은 서아시아 지경의 악성 암종양이다. 이스라엘은 제거되어야 하고 없어져야 한다. 이것은 가능하며 또한 실현될 것이다. 그래서일까요? 아랍에미리트 인간 해상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상선을 향해 폭탄 공격을 한 것은 이란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소행이라고 이란 의회의 베오루즈 네마티 대변인이 5월 14일 주장했습니다. 물론 그런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었죠. 지난 5월 15일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에 실린 예루살렘 포스트지의 편집장이자 시리아의 핵발전소를 없애는 이스라엘 내부의 비밀 임무라는 책의 저자인 야콥 카츠라는 사람의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막는 것은 이스라엘의 손에 달려있다. 이 글에서 예루살렘 포스트지의 편집장인 야콥 카츠는 이스라엘의 전 정보부 장관이었던 댄 메리도르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선제적 행동을 고려하려면 2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나라는 이스라엘의 적 중 하나여야 하며 또 언젠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시리아와 이라크는 둘 다 그 기준에 적합하다. 이란도 마찬가지다. 오늘날 이란군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사정권 안에 있다고 자랑한다. 미국은 사정권 안에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이란의 공식 발표가 있었던 만큼 이스라엘의 다음번 공격이 멀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떻습니까? 지금 중동이 그리고 전 세계가 이렇게 풍랑의 한가운데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배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는 우리의 문제만으로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 가정의 문제, 내 사회의 문제, 내 나라의 문제만에 허덕이면서 정작 이스라엘과 중동과 세계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모른다면 그것은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 어항 속의 물이 점점 뜨거워지고 결국은 익어가는 금붕어의 처지가 우리의 모습이 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전쟁의 소식을 듣고 우리는 그저 두려워하면서 공포 속에서 살아야 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역대하 20장의 말씀을 소개하면서 오늘 브레드 브리핑을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역대하 20장에는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유다를 치러 와서 가나안 땅 엔게디까지 밀고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은 유다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은 두려움에 떨며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하라고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사람들을 내쫓고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애굽 땅을 나올 때 암몬과 모압의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까지 내쫓아 주셨는데 그때 그들을 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다시 힘과 능력이 없는 우리를 치러오고 있으니 오직 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죠. 이때 스가랴의 아들인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이죠.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또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여호사밧은 용기를 내서 역대하 20장 2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렇게 외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렇다면 이 전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1절과 22절에 보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은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비록 전쟁의 소식이 들려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십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공격하는 것은 이란의 국민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란의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을 장악하고 있는 이슬람의 영, 사탄의 영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하려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란은 그리고 시리아와 레바논은 그 옛날 유다 백성을 향해서 공격해왔던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그리고 비록 어떤 전쟁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여호사밧이 외쳤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한다면 어떤 전쟁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여호사밧이 몸을 굽히고 얼굴을 땅에 댔을 때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를 경배했듯이 지금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은 비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미국도 역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고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사탄의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패하고 결박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 브레드 브리핑이었습니다.